화웨이 기술유한공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중국의 기업이다.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사업가 런정페이가 중국 선전시에서 설립했고 주요 사업 분야는 네트워크, 통신장비 제조다. 국영 기업인 ZTE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다. 회사 사명부터가 국수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또 편협한 중화사상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화위는 중화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 는 뜻이다. 정경유착. 무수한 개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대표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기도 하다.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은 강력한 권력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은 강력한 유착 관계가 있다. 중국 국가주석은 퇴임 후에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맡는 게 관행이며 권력자는 퇴임 후 군권도 장악한다. 군사 권력은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고 그 역도 이루어지는 사실상 한 몸이라고 봐도 된다. 창립자부터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맥을 이용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사업을 대거 수주받으면서 성장했고 사업을 한창 확장했을 때는 중국 내 주요 매체에 광고비를 쏟아내면서 화웨이를 쓰면 그것이 애국이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알바를 동원해 댓글 홍보 등을 통해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화웨이 소속 직원들이 지난 10여 년간 인민해방군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4월에 불거진 P10위 제품의 MX 5.1, UFS 2.0, UFS 2.1과 DDR3, DDR4 혼용으로 전 세계는 물론 중국 내까지 비난을 받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다. 같은 제품의 성능이 다른 부품을 넣어 판매한 것은 엄연한 사기다. 소비자 보호법이 잘 정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불량 제품을 만들어 메이저 제조사가 판매한 것이다. 화웨이의 스마트폰들 중 대다수가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만든 AP를 사용하기에 백도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기업 윤리 또한 찾아보기 힘든 회사이니 화웨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삼성도 AP를 자체 생산한다. 이미 언급했듯 화웨이 AP를 사용하고 있는 레노버 위 슈퍼PC 프로그램이 서버 측과 상호작용하는 취약점의 백도어가 존재할 수 있는 우려로 리니지 OS 등의 커스텀 펌웨어를 쓰기도 한다. 커스텀 펌웨어를 사용한다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영국의 정보기관인 GCHQ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화웨이가 영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한다. 또 미국 NSA가 도리어 화웨이 서버 해킹을 시도한 일도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화웨이는 2018년 영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이센셜 제품 인증 획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과 달리 2018년 영국의 첩보기관 거버먼트 커뮤니케이션즈 헤드쿼터즈 약칭 GCHQ 보고서에는 화웨이 통신기기가 국가통신보안에 위협 있다 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국가보안 문제의 제기로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 우방국들은 화웨이 장비 도입을 막고 있거나 최소한 군기지 혹은 관공서에서 사용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화웨이의 호주 내 통신장비 공급을 중지시켰다. 또한 미국 3대 정보기관인 FBI, CIA, NSA는 공식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화웨이와 ZTE 제품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고 미국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화웨이와 ZTE 기기를 절대로 사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또한 화웨이를 ZTE와 함께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지난 미국 대선에도 힐러리 캠프에서는 화웨이 전화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2018년 8월 13일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미 대통령이 최종 서명되었으며 미국 정보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과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국방수권법이란 영어로 내셔널 디펜스 어서리제이션 액트, 줄여서 NDAA라고도 한다.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5월 15일에는 미국 정보통신산업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금지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구글과 퀄컴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을 비롯해 일본, 영국, 타이완 기업들도 잇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에 화웨이는 미국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화웨이 제품을 팔았던 국가들도 화웨이 제품, 기기들을 배제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은 완전히 끝장났고 할 수 있다. 같은 계열의 회사였던 ZTE보다 더욱 나락으로 빠졌다.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는 6월 17일 CCTV와 진행한 대담에서 화웨이의 타격을 입히려는 미국의 위지가 이토록 굳건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국 기술 전문가인 조지 길더, 니컬러스 네그로폰테와 진행한 대담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비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웨이는 현재 심각하게 고장난 비행기 처지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향후 2년간 수익이 3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런정페이는 또 미국의 제재에 따라 연 300억 달러 규모의 감산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는 2019년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역사 및 성장 과정.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중국에서는 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관씨는 인맥을 뜻한다. 회사의 창립자인 런정페이는 1944년 생으로 충칭대학 진학 후 인민해방군 소속 IT 연구소에서 장교로 근무하여 군수 IT 분야와의 인연을 시작했고 군 근무 기간 중 상당한 연구 업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인민해방군 시절 마오 학습의 모범 병사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마오 선집을 달달 외우고 마오 사상에 빠진 군인이었다. 1982년 군에서 나와 1987년 2만 위한 당시 기준 5,000달러 위 자본금으로 화웨이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런정페이는 좋게 말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나쁘게 말하면 짝퉁 카피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기술을 습득해서 화웨이 자체 제품의 본격적 판매는 1993년부터이다. 당시 중국 지방 행정부의 납품에서 회사가 클 수 있었으며 특히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관련 지방 정책 당국자들이 화웨이 교환기를 선택해 줄 경우 일종의 배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공공조달을 위한 정책 당국자들과 관시를 쌓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금은 뇌물을 일컫는다. 런정페이의 첫 번째 부인 멍주는 스촨성 부총리를 역임한 멍동보의 딸이었는데 화웨이의 성공 뒤에는 런정페이의 인민해방군 경력과 함께 공산당 최고위직을 지낸 장인어른의 힘이 컸다. 런정페이가 만약 공산당 최고위직을 지낸 장인어른이 없었다면 관씨가 지배한 중국 사회에서 사업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첫 번째 부인 멍주는 이후에 이혼당했다. 런정페이는 정책당국자들과의 연주를 바탕으로 인민해방군에도 통신 교환기를 납품시키는 데 성공했고 사실상 군납 독점 납품을 통해 화웨이는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동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회사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커다란 토대가 되었다. 다만 순수하게 자사의 힘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안전부 혹은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와의 협업으로 노텔사와 시스코의 기술을 절도하거나 해킹하여 훔친 기술을 통해 노력과 큰 비용 지출 없어도 크게 도약할 수 있었다. 1994년에는 당시 공산당 총서기인 장점인을 만나 그로부터 큰 지지를 이끌어내었고 1996년에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인 중앙공산당의 독점적 통신 장비 공급자로 선택되어 중국 내에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통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 납품으로 안정적이고 풍부한 자금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 1997년부터 홍콩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도 나섰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수출에도 주력 2005년부터 수출 규모가 내수 매출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 주목받게 되었다. 전직 화웨이 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화웨이는 정보기관에 이용되는 기업이며 과거 정권 즉 장점인파와 밀착돼 있다고 한다. 특히 장점인 시대 정보 통제 일환으로 중국인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를 확립한 금순공정, 만리방화벽 등을 구축했는데 화웨이는 이 프로젝트들의 초기 때부터 현재까지 깊숙이 관여해왔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화웨이의 손에 들어갔다. 또한 회사의 문화로 이른바 늑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창립자가 군인 출신이기에 수직적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늑대 문화가 기업의 기본 이념이 됐고 그것이 지금의 화웨이를 성장시킨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화웨이의 이러한 경영 방식은 낭성 경영, 즉 늑대 경영, 울프 매니지먼트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를 풍미하는데 거기에는 장룽, 본명 리자민, 이쓴 늑대 토템 2004이라는 책의 인기가 일조했다. 중화민족 위피 속에 잠재된 늑대의 유전자를 되살려 위대한 중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늑대 토템 작가의 메시지는 중국 전역을 늑대 신드롬에 빠뜨렸다. 그 시절에 그렇게 늑대 토템 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늑대 경영이 유행했고 중화민족을 위한다는 사명을 가진 화웨이가 이를 차용했다. 늑대라는 동물이 야성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가졌을 뿐 아니라 수직적 위계 질서에도 충실한 동물로 국가의 충성, 당의 충성, 회사의 충성 하라는 의미로서도 중국 정부와 화웨이가 이 이미지를 적극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늑대 정신의 원조는 중화민족이 아니라 흉노 돌궐 같은 이민족이다. 화웨이는 성장 과정부터 인민해방군 장교가 정책당국자들과의 관시를 통한 정부의 밀어주기식 군납 및 정보 조달품 수주로 성장해왔으며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보여주는 중국 정부에 대한 의존성뿐 아니라 그 이익 유지 및 존립을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 및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고 이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임이 자명한 정부와의 특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전 세계가 화웨이 제품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니? 중국 정부와 유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반영구적 존립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실상의 국영기업과 같다고 할 것이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에 특화된 기업이다.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으로 단기간에 이동통신 장비 사업 분야에서 2012년에 에릭슨을 누르고 최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매년 고속 성장을 해서 2016년 기준 에릭슨 매출의 2배 조금 못 미치는 매출을 올렸다. 매출은 그 정도고 순이익으로는 2위 에릭슨의 20배가 조금 안 된다. 이처럼 수익이 엄청난데도 비상장 기업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년간 상장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젠 말이 바뀌어 50년은 상장 안 할 거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정체를 숨기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전 세계 35개 업체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참고로 KT-위 와이브로 장비 중 일부를 화웨이에서 납품하기로 하면서 그 전까지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삼성전자가 많이 삐졌다고 한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기존의 통신 장비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캐나다의 통신 장비 업체 노텔이 파산했다. 노텔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장비 업체들이 유럽과 북미의 3G 이동통신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노텔을 밀어내고 한동안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4위였던 노키아 솔루션즈가 3위였던 알카텔 루슨트를 인수합병해 2위로 올라서면서 화웨이는 3위로 밀려났다.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시스코가 4위, 위에서 언급했던 ZTE가 5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화웨이는 매 12에서 20%라는 준수한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2016년 기준 누적 점유율은 역사가 오랜 위의 기업들이 당연히 꽉 잡고 있지만 매출 규모로는 화웨이가 압도적 1위다. 2위 에릭슨의 매출에 2배 약간 못 미친다. 연도별 성장률도 역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화웨이가 높은 상태. 최소한 두 자릿수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설비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이나 휴대폰 역시도 제조하고 있으며 T-모바일 등에 납품하고 있다. 2016년 1, 4분기 기준 스마트폰 점유율 전 세계 3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애플. 2017년 11월까지도 삼성 애플 화웨이 순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순위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선불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이좋게 독식하던 저가형 버스폰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이다. 부스트 모바일, 크리켓 등의 저가 선불 마케팅을 고수하는 소규모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미 납품가가 싼 화웨이로 대부분 갈아탄 상황이다. 화웨이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윈도우즈 폰 8위 하드웨어 파트너로도 선정되었다. 2017년부터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2018년 7월 기준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부상했었다. 2016년부터는 노트북 컴퓨터 시장에도 마트북 브랜드로 진출했다. 특히 2018년 출시된 마트북 프로 X는 미국 정부가 죽일 듯이 때려잡는 와중에도 저렴한 가격과 상당한 고성능과 품질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화웨이는 한국 정식 법인명이 한국화위라서 한국화위 기술로 검색해야 나오는 정보도 존재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건 한자를 한국식 발음으로 법인 등록을 하여 생긴 일이었으나 2015년에 한국화웨이 기술 유한회사로 법인명이 수정되었다. 보통 소비자용 모바일 제품은 화웨이로 검색해도 잘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기업용 제품이나 통신사용 통신인프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화위 기술로 검색해야 나오는 기사나 자료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까지 화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